어렸을 때는 굉장히 작게 어디든 생길 수 있지만 아기가 이제 점점 크겠죠. 피부 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이즈도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윤정현입니다. 밀크커피 색깔의 반점이 선천적으로 이제 태어날 때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아기 때 반점이 얼굴이나 몸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밀크커피 반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크커피 반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커피 색깔 반점이에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작게 어디든 생길 수 있지만 아기가 이제 점점 크겠죠. 피부 면적이 늘어나면서 사이즈도 이제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밀크커피 반점은 굉장히 흔한 반점 중에 하나예요. 전체적으로 유병률은 10%를 보고를 하는데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보통 10명에 한두 명꼴로 나타나는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그런 이제 반점이라고 하고, 밀크커피 반점은 양성의 색소병변이에요. 그래서 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있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 근데 이제 밀크커피 반점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동반된 질환이 있어요. 그거는 신경섬유종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밀크커피 반점의 사이즈가 1.5cm 정도 되는 것들이 얼굴이든 몸에 6개 이상이 관찰이 되고 몸에 피부가 튀어나온 것이 있다. 그러면은 신경섬유종증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원장님께서 상급병원에 진료 의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밀크커피 반점을 치료를 할 때 동그랗거나 달걀형으로 생겨 있어 갖고 경계가 아주 명확해요. 치료를 했을 때 한 논문에서 이제 보고하기는 한 25%에서 50% 정도의 치료율을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똑같이 같은 커피 색깔의 반점인데 비정형으로 생겨 있는 밀크커피 반점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의 완치율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형인 경우에는 한번 해보셔도 된다고 저희가 권해드리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선천성 질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는 밝혀졌진 않고, 발생된 이후에 조직을 봤더니 색소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색소 멜라닌 소체도 크고 분포도 많이 돼 있고, 또 그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도 굉장히 개수도 많이 늘어나 있는 이런 조직학적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후에 알게 된 거죠. 카페올레 반점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굉장히 다양하다는 이유는 한 가지 명확한 치료법이 별로 없었다는 거하고 맞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피코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토닝을 이용을 해서 반복적으로 1, 2주에 한 번씩 계속 색소를 10개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었죠. 요즘 이제 잘 아시는 리팟이라는 레이저를 이용을 했을 때 깔끔하게 한 번에 정리가 되고, 표피에 있는 색소 병변들은 이 리팟으로 웬만하면 다 제거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근깨, 흑자, 밀크커피 반점, 베커시 모반,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상피 모반인데, 밀크커피 반점 같은 경우에도 없애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같이 처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라진 멜라닌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3달이 걸려요.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이제 정상적인 세포층을 형성을 해서 멜라닌 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는, 옆에 있는 피부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정도로만 색소를 만들게 되면 완치가 된 거고, 얘가 다시 색소 세포를 더 많이 만들고 과하게 발현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다시 재발이 되는 과정을 갖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어쨌든 추적 관찰하면서 저희가 지켜보면서 추후 2차적인 다른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밀크커피 반점을 리팟으로 치료했을 때의 결과를 보시면은 흑자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한 번에 제거를 하고 미백크림을 한 3개월 정도 이제 권해서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색깔로 돌아오면 환자분한테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색소 침착이 아니라 갈색으로 색깔이 생기면 그냥 기다립니다.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자기의 원래 병변 모양 그대로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그때는 다시 한번 2차 시술을 이제 권해서 리팟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진 병변에서 색소가 올라오는, 조금씩 올라오는 자리가 생기기 시작할 때, 그게 보통 1-2달 정도 지난 다음에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색소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이 되면 그때 피코 레이저 토닝을 해주면서 색소를 줄여주는데, 토닝의 효과는 색소를 분해시켜서 흡수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멜라닌 세포의 가지를 위축을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조직학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멜라닌 세포가 굉장히 과하게 기능을 한다는 거는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 갖고 보낼 수 있는 가지를 다 차단을 해버리면 색소
색소가 그만큼 올라올 수가 없다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결국은 재발률을 낮추고 색소가 계속 정상적인 상태로, 피부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가 되게끔 하는 푸처치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밀크커피 반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선천성인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덩치가 조금 커지면서 색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도 늦지는 않고, 모양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셨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후처치도 조금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밀크커피 반점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선생 윤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